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각 지역구 주요 정당 후보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 잘 들어보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 원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원창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게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또 출마 해변 한번 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카메라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원주시장 재직 중에 정지틀 호수공원이라든지 국립과학관 유치, 교도소 유치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시장으로서도 저렇게 큰 일들을 척척 해냈는데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는 삼선시장을 하면서 원주를 구석구석 잘 알고 현안을 꿰차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후보 저 원창묵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좀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선거는 나라를 구하는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정도, 상식도, 협치도 없이 주권마저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선거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원주시 입장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인 난맥상으로 멈춰버린 원주시를 다시 뛰게 하는 선거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후보자님 대한 좀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도내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삼선 연임시장 출신으로서 원주 전문가 이렇게 좀 불리고 있는데, 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강력한 추진력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신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되게 하자. 이러한 신념과 창조적 마인드로 원주시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천에 댐을 만들고 정지틀 호수공원을 만들자, 이런 것은 누가 제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 마인드로 이뤄낸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주 원주철도라든지 교도소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 원주천 댐 건설은 이런 것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야당 시절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일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창조적 마인드로 하나둘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 창조적 마인드, 원창묵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삼선을 이제 하셨으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최대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되게 많은데 다 얘기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주 원주 복선철도가 완성돼서 이제 강남 수서까지 직결로 연결되고, 또 하나는 인천 송도에서 원주까지 바로 환승 없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수도권 시대를 여는 것이고, 군수지원사령부로 외곽으로 이전했다든지 캠프룸 기지를 반환했고 국립과학관을 유치했습니다. 또 수금산 그랜드밸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우뚝 세워놨다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정지틀 호수공원은 당초 시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는 사업이었지만 전액 국비로 이렇게 완성시킨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도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라든지 법정문화도시, 이외에도 치악산 둘레길이라든지 걸어서 5분 이내 도시공원, 이런 것들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다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둘레길 참 힘들게 걸으셨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사실 원주시장으로서 12년을 하시면서 원주는 익숙하실 텐데 국회에 입성한다면 또 중앙에 첫 발을 내딛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는데,
저는 삼선 시장을 하면서 원주시를 꿰차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 네. 또한 종합행정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는 바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국회의원을 아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도시설계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네. 아마 제가 국회의원이 벌써 됐었더라면 아마 양평고속도로 에탄 논란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살 아파트 이런 문제는 제가 바로 꼭꼭 집어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설계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 국회의원이 원청무기 된다면 원주시와 국가를 위해서 크게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년 전 보궐선거 때 경합을 펼쳤던 박정아 의원과의 또다시 이제 경쟁이 됐는데 당시에 좀 패배 원인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지사로 제가 출마를 선언도 하고 도지사 선거운동도 하다가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죠. 네. 그렇게 해서 보궐선거로 출마하게 됐는데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건 결국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동안 시장 재직 중에는 뭐 업무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이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분들의 애환도 듣고 지역에 대한 그러한 현안 사업이 뭔지도 더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22대 총선 이제 필승 전략 그리고 원주 또 을선거구 그 송기현 의원과의 당락전 케미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그 행정을 완벽하게 12년 동안을 책임져 왔던 그런 행정 전문가 거기에다가 도시설계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식견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그 원주시장 재직 중에 송기현 우리 후보께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주시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화합이 된다면은 아주 최고의 콤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뭐 국회의원은 나한테 선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상의 케미가 될 걸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저희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다시 만나게 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어요. 박정호 후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자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박정호 후보님은 뭐 굉장히 이미지도 깔끔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다만 이제 아쉽다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원주에서 뽑아줬는데 왜 정당만을 위해서 일하냐? 그리고 시민들 의견은 듣지 않고 정당의 대변자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치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듯이 저는 시의원을 2번 하고 시장을 3번 하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해온 원주 시민의 대변자 원창묵이다. 이거와는 이런 면에서 박정아 후보하고는 좀 대변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사실 준비 안 된 돌발 질문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돌발 질문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군요. 자, 원주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콕 집어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앙시장 또 중앙시장 중에서도 라동 그 화재 피해를 봤었던 라동 문제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거 좀 해법은 좀 없는지 뭐 시장 재임 시절에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사실 지금 뭐 안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뭐 그게 사유지니까 스스로 주민 스스로 뭐 이렇게 그 안전 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조 보강을 해서 안전한 건물을 사용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직 중에는 중앙시장 전체를 재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시도 지분이 있는 만큼 지하 주차장을 전층을 갖다가 지하 주차장 한 1계층에서 한 1.5계층 정도를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해 주겠다. 예, 그래서 이참에 새로 재건축하자고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 있고 흉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좀 강제적으로 동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 화재가 난 나동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광장 부지로 공원이나 광장으로 지정을 해서 지상은 시민들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해서 그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문화나 공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고 그 지하에다가는 주차장을 건설하면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시민들도 편리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광장이나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시에서 강제 수용해서 위에는 광장으로 사용하고 밑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공약, 이 비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원창국 후보 주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소아 전문 의료를 지금 공백 상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 전문 응급 의료 센터를 원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공약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운막 호조 지정 불원을 이어지는 섬광권역 의료 관광 벨트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사실상 확정됐습니다만 군수지원사령부라든지 교도소가 이제 다 착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군지사는 거의 금년 말이면 이전이 완료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군 유휴 부지를 국가 주도로 도시 개발을 통해서 구도심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의 필요한 시설로 개발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들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자, 그 원창국 후보 공약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물론 이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정지들 호수공원이라든지 국군병원 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정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척을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원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밤중에 아기가 아프면 우리 원주시에서 거주하는 그 아이들 엄마 부모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서울 경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는 전국에 한 10군데가 있는데 우리 강원권하고 몇 개 권역이 없는데 우리 강원권에 원주에다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남권역 의료관광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수서에서 원주까지 이제 직결로 연결되고 인천 송도에서 원주까지 연결되는데 이러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빨대 효과로 오히려 원주시가 침체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의료 관광을 통해서 성장 거점으로 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50만 100만 도시로 커나가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공약을 내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유휴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제가 시장 재직 중에 군 국가 사업으로 이미 결정은 났습니다.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추진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빠른 성과를 보여서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원주 시민분들과 소통 어떻게 좀 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침에 이제 선거운동입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 반부터 거리에서 인사하고 오후 인사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 또 SNS라든지 아마 민원일 접수나 이런 걸 통해서 시책 그리고 저희가 국회의원 공약을 갖다 발굴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번에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시장 재직 중에 한 달에 매달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늘 시민 곁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민과 함께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하긴 뭐 인터뷰는 그때 저희도 참 쉽게 했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예, 자, 근데 22대 국회 입성을 한다면 예. 네,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설계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국가에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도시설계 도시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아마 독보적으로 제가 돋보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또 저의 전문성으로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여주 원주 철도를 조기에 완성한다든지 정지도 호수공원, 교도소 군부대 이런 것들을 갖다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뭐 GTX D 노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계획 단계인데 확정된 것처럼 프랜카드 걸고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아직 국가철도망의 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의 우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GTX 노선은 교통에 관한 부분은 제가 석사학위를 교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TX 노선 D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겨서 완성까지 이뤄낼 사람은 바로 저 전문가 원창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시간이 살짝 남아서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뭐 지금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국회에서 정당 정치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사람이 지나온 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그 원주시장 재직 중에 이게 뭐 민주당 국힘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않고 오직 시민 통합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께서 거의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가 그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이렇게 정한 것은 정말 싸우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설사 진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과감하게 당에도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자, 끝으로 이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치하고 당과 당이 협치도 없이 또 주권마저 포기한 것처럼 이러한게 선거가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그 폭주가 어디까지 갈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그러지고 있고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성장 동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려면 큰 일을 구상하고 계획했다는 사람이 마무리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정말 지역을 구석구석 알고 현안을 꿰차고 있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저 원창묵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0대 50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조금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거는 저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제 진정성을 많이 이해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그래도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스토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